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손자녀들을 돌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조부모 교육강사 김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의원입니다. 네, 요즘에 많은 자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조부모님들께서 손자녀들을 돌보고 계신데요. 손자녀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어떤 학습 습관을 잘 길러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또는 습관을 길러줘야 할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이 좋은 행동을 어떻게 잘 키워줄 것인가, 이 훈육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학조부모님들께 듣는 이야기 중에서 손자녀들이 때를 부리거나 또는 말을 듣지 않을 때 또는 해야 되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화가 나시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이 엄마인 저도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정말 욱해서 소리 지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조부모님들은 또 손자녀니까 소리를 지르기도 또 너무 안쓰럽고, 그렇다고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또 단호하게 안 할 수도 없고, 중간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훈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훈자는 가르칠 훈자에다 기를 육자입니다. 그래서 손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게 하도록 말로 잘 가르치고 기르는 것이 바로 훈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손자녀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게 바로 훈육입니다. 선생님, 훈육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 이렇게 처벌하거나 혼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를 말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한번 때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야, 누가 동생을 때리니?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가 또 바로 행동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큰 소리를 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혼내도 그때뿐이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제 둘째랑 막내가 매일 아웅다웅 싸우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소리 질러도 뭐 그때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처벌하는 방식의 훈육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이 왜 나쁘다,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다, 이런 부분들 안내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훈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육을 할 때는 첫 번째, 진지하게, 단호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동생을 때리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그런 태도도 또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이제 아이들 잘못한 행동은 단호하게, 하지만 또 마음은 좀 우리가 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학조부모님들께서 화가 나실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확 화를 내버리시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화가 나면 할머니처럼 나도 저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화내는 것을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들도 아이를 훈육할 때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말씀 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감정 조절을 하는 건 조부모님들도 중요하지만 저희 부모들에게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양육자는 네. 모두가. 그럼 감정을 조절하는 좀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화가 났을 때 화를 내기 바로 직전에 이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연습을 해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심호흡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해보시고 그러면 약간의 텀이 생기겠죠. 그럼 화를 약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속으로 세거나 뭐 15 정도를 한번 세어보거나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잠시 떠나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네. 네. 사실 그래도 조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들만큼 막 화를 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 손자녀들 훈육하시면서 또 좋은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동생을 때렸을 때 어이구 동생을 때리는 이런 넌 나쁜 형이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아 나는 나쁜 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동생을 때린 행동은 나쁘지만 그 형이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보면 동생을 때리기는 했지만 어느 때 보면 또 동생하고 하하호호 잘 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면 야단을 치지만 잘 놀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잘 놀 땐 또 이렇게 좀 저희들 할 일이 있으니까 네. 지나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놓치지 말고 어머나 너는 동생을 잘 데리고 노는 아주 멋진 형이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 아이 마음속에 아 나는 아까는 나쁜 아이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멋진 형이야. 그러면 앞으로 동생을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맞습니다. 책 제목이 또 생각이 딱 나네요. 네.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거나 혹은 그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훈육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행동들을 칭찬해 주는 걸 통해서 그 행동이 또 좀 더 많아지게 일상에서 도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이들이 뭘 잘 못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야 똑바로 해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 할머니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실제로 직접 보여주고 이렇게 모범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부모님들도 모델님이죠. 조부모님들도 손자녀를 기르시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들 하시고 또 훈련을 하셔야겠어요. 혹시 그러면 또 저희 훈육을 하는 과정에 저희 학조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훈육을 할 때는 일단 단호하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야 톤을 좀 낮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훈육을 할 때 손자녀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일관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괜찮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막 야단을 쳤다가 이러면 아이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을 했을 때 미루지 마시고 그 즉시 훈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는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하는 게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둘만의 대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자존감이 있으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하는 우리가 자세를 좀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또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훈육은 어쨌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좋은 말이고 또 자기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훈육 받고 나면 너무 서러워요. 그래서 막 울고 속상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엄마가 너에게 이렇게 이제 너가 원하지 않는 걸 하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또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고 또 너를 이렇게 예뻐한다라는 걸 좀 몸으로나 그러니까 뭐 안아주거나 이렇게 뭐 토닥토닥 해주거나 이렇게 몸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와,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훈육을 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훈육을 받게 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학교 부모님이 우리 손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꼭 선생님처럼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훈육을 하고 나서 손자녀가 할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이 또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까처럼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제 훈육을 받고 또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마음 안에 억울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큰 아이들 작은 애 때릴 때 그 작은 애들 계속 이렇게 좀 깐죽거리고 그렇죠. 놀려가지고 때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걔 입장에서 그래서- 억울한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형아가 너 그러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동생이 안 들으니까 화가 나서 이제 한 대 때린 건데 할머니가 봤을 때는 그때 또 때리는 순간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너 또 때렸어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 마음속에 손자녀 마음속에 혹시 억울함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저희가 훈육에서 중요한 규칙들 그리고 원칙들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상황별로 좀 이런 좋은 훈육의 표현들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부모님들 손자녀 데리고 식당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조용히 시키는 거 되게 어렵고 맞아요. 또 한참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뛰어다니기 좋아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 보통은 너 자꾸 이러면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먼지도 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여기선 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놀이터에 가서 우리 실컷 뛰어놀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또 아, 그럼요. 말 안 들어요. 바로 그만두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단호하게 계속 뛰면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또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이 즐거운 외식 시간을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또 이렇게 좀 아이들 기르다 보면 이 훈육하는 상황에 주로 만나는 상황이 고집 부릴 때가 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울면서 그렇죠. 막 고집 부릴 때. 네, 네. 이땐 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어주면 좋을까요? 네. 아이가 운다는 건 어떤 걸까요? 뭐 속상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화가 난 거겠죠.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일 때 아이들이 울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을 그래서 먼저 공감해주는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속상해서 우니까 울지 마 이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 아이가 운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가 속상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들어줄 수는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좀 상황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좀 추스르고 단념할 수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네네. 좀 하지만 또 다정하게 기다려줘야 네.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제 조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는 부모를 이제 부부들의 자녀를 이렇게 돌봐주실 때는 아침에 학교 등교 시켜야 되고 또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학원 또 보내야 되고 이때 이제 민기적거리고 꾸물거리고 이러면 또 아이들 지도하기 힘드시거든요. 이럴 때 또 좋은 방법엔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럴 때가 아마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네. 그래서 야 빨리 해라 이러해도 또 아이들은 계속 꾸물거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리면 저 바늘이 어디까지 갈 때 준비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몇 분까지 준비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사실만 좀 알려주시면 비난하거나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해준 내용들 들어보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행동을 잘 안내해주는 거, 이 부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속상한 마음도 달래주는 거, 이런 부분도 동시에 네.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훈육을 하다 보면 손자녀들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되고 또 좋아하는 일이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고 이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훈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바르게 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 자기 기분대로 멋대로 네. 행동하는 아이들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 훈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훈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육의 방법과 훈육의 언어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닥쳤을 때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서 생활 지도를 잘 하실 수 있을지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조 부모님들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결국 훈육도 그 밑바탕은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훈육 이야기 정말 중요한데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서 아쉽거든요. 하지만 저희 또 이 온라인 교육 끝이 아닙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저희 조부모 교육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조 부모님들이 손자녀를 돌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